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0년 9월 직업상담사 모의고사죠. 기출문제 3과목 직업정보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60번까지 해서 총 20개의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한국 표준 산업 분류 뭐 제10차, 9차, 7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그럼 정답 한번 먼저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왠지 한번 볼게요. 자,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 자, 계절에 따라 변하는 사업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작물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자, 내가 조사를 하러 나간 거예요. 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겨울에 하우스에서 하시는데 딸기를 심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는 딸기를 심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사 시점이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 중, 자, 조사 대상하는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 중에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수입 우선 원칙으로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것을 사업으로 분류한다라는 게 옳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른 것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제일 먼저 우선시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단일 사업체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된다. 자, 여기서 일개 부서로 포함된다라는 거 어떤 거에 단일 사업체인 경우 보조 단위는 일개 부서가 된다. 라는 내용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설립 중인 사업체, 그러니까 아직 활동이 없는 거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개시 딱 돼서 아, 나 이 활동 바로 합니다. 딱 하는 순간 아, 산업 활동은 요걸로 하시는구나 라고 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4번 내용이 되겠고요. 자, 4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관은 자, 이런 문제 뭐 하나씩 좀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거는 단순하게 뭐 우리가 암기를 해서 풀 수밖에 없네요. 자, 훈련 과정을 인정해주고 실시 신고, 접수 및 수료자를 확정하고 비용 신청, 접수 및 지원을 해주고 훈련 과정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는 4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일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3번. 직업 선택 결정 모형을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과 자,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 두 가지밖에 없어요. 로 분류할 건데, 자,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것은 어쨌든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에는 누가 있냐? 자, 타이드만이 있습니다. 타이드만이랑 오하라는 묶여서 나와요. 오하라의 모형. 자, 그리고 두 번째 힐튼이 있습니다. 힐튼. 자, 힐튼 호텔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브룸이 있습니다. 자, 원피스는 브룩 아니고요. 브룸. 자, 그리고 네 번째 슈크림빵에 슈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네들은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플래처. 자, 플래처 상 이름이죠. 플래처 맞나요? 뭐 어쨌든. 자, 얘네가 이제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방적 기술 직업 결정 모형은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돈까츠가 있습니다. 돈까츠가 있고요. 두 번째 겔라트가 있습니다. 겔라트. 약간 독일 느낌 나죠. 겔라트. 자, 3번. 세 번째는 칼도와 쥐토스키. 이렇게 이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을 찾아야겠죠. 자, 겔라트 여기 있네요. 그래서 3번. 나머지 1번, 2번, 4번은 기술적 직업 모형이고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4번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에서 날리고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것도 뭐 딱히 이해라기보다는 요건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정답 먼저 볼게요. 3번이 틀린 이유를 먼저 볼게요.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그리고 합법적 생산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해야 된다. 자, 달리 분류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달리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달리 분류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린 거고요. 뭐 달리 분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왜 이렇게 된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맞은 내용도 한번 볼게요.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단계 대분류라고 하죠.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 분류. 자, 대중, 소, 세, 세세가 있구나. 이렇게 산업 분류를 하는구나.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한다. 자, 주된 활동이 뭔지 분류를 알아야지 분류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45번 볼게요. 다음은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비교한 표이다. 괄호에 맞는 것은 자,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정답을 먼저 보고 푸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기억은 면접인데, 자, 면접이 비용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비용이 높다라는 거는 뭐 이제 사람의 운동이 이동량, 그 인건비, 이 면접관들의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정확성은 높겠죠. 당장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응답률도 거절할 수가 없죠. 내가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리고 대규모 포번 관리는 살짝 힘들 수가 있겠죠. 왜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럼 여기 두 번째는 전화죠. 전화는 비용은 뭐 보통이에요. 전화비만 내면 돼요. 그리고 전화하는 사람의 시간만 투여가 되면 되죠. 그리고 응답처는 정확성은 좀 보통이에요. 내가 뭐 밥을 먹으면서 통화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응답률도 보통이고 뭐 다 보통이다. 자, 여기서 마지막은 우편, 이제 우편 조사인데, 우편 조사는 일단은 특징은 뭐냐? 표본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응답률이 낮고, 정확성도 낮고, 비용도 보통이다. 그래서 우편은 조금 별론데, 대규모 표본 관리에는 용이하다라는 것 정도만 머리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요거 계속 나오죠. 근데 신경 쓰일 필요는 없어요. 3과목에서 어차피 계속 이렇게 됩니다. 자,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자, 아까 우리가 나왔었죠. 산출물의 특성, 전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그러면은 요거는 분류 기준인 거를 우리가 알겠고, 그리고 투입물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산출물과 투입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맞습니다. 요거까지 우리가 분류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거를 산투생, 산투생이라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2차에서도 실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산출물의 특성이란 무엇이냐? 정답은 3번이고요. 특성은 뭐냐? 산출물의 기능이나 뭐 용도 이런 것들 있죠?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가공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쭉쭉 수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고요. 투입물은 뭐가 재료가 있겠죠? 재료 원재료는 뭐가 들어갔는지, 생산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술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은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다라고 쓰기만 하시면 되니까 요 산투생 꼭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47번 한국 표준 직업 분류 7차 직업 분류 원칙 중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수 직업 종사자 일을 여러 개 하는 거죠. 난 직업이 여러 개야. 근데 얘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될 때, 그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분류 원칙이다. 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나머지가 원칙에 해당한다는 거죠. 수입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이 뭐냐? 돈 제일 많이 버는 거. 네가 A라는 일과 B라는 일을 하는데 A에서 100만 원 벌고 B를 50만 원 해. 그럼 너는 A를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게 수입 우선의 원칙이고요. 취업 시간 우선의 원칙. 자, 하루에 A라는 일을 하는데 5시간을 해요. 근데 B는 3시간밖에 안 해요. 그럼 너는 A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시간으로 따지는 거고요. 조사 시 최근 직업의 원칙. 자, A라는 일을 오늘이 조사한 날이 3월 1일이에요. 근데 A는 2월 28일에 했고 B는 2월 27일에 이 일을 했어요. 그럼 조사할 때 내가 가서 3월 1일에 보니까 A 일을 더 최근에 했네? 넌 그럼 A 일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준다는 게 이 분류 원칙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굳이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취수조해서 이것도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용어에 관해 틀린 내용. 자, 요런 거는 그냥 기출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제활동 인구,
자, 취업자, 실업자 15세 이상이라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육아 볼까요? 육아. 조사 대상 주간에 주로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경우. 자, 맞는 내용이고요. 취업 준비. 학교나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제가 3번 했다가 틀렸습니다. 근데 취업 준비는 이 내용이 맞다라는 거. 그리고 4번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말한다. 상관이 없죠? 고용원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한, 이게 포함한이 되면은 또 맞는 내용이겠죠. 정답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49번 국가기술 자격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자, 빈도수가 꽤나 있는 문제입니다.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자, 관광 코디네이터는 그냥 무조건 4년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얘는 어떤 거든 4년을 채우면 돼요. 이 학교에서 교육기간, 실무시간, 교육시간, 실무시간이 무조건 4년이면 된다. 자, 그러면 실무시간 빵시간이면 교육시간 4시간 4년이면 되겠고요. 실무가 1년을 했으면 교육기간은 3년이면 되겠죠.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에 관련 학교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년 동안 교육을 받았겠죠?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서 2년 동안 했어요. 2년 공부했고 관광 분야에서 2년 동안 실무를 했습니다. 그럼 얘도 4년 했죠? 자, 그러면 의시할 수 있어요. 관련 자격증,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사, 컨벤션 기획사 1, 2급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요 사람들은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아까 4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 더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지 응시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50번 볼게요. 자, 한국 표준 직업분류 날려버리고 직업의 성립 조건, 직업의 성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자, 1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시설 내 경제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자, 첫 번부터 맞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감옥에 계신 분들이죠. 감옥에 계신 분들의 경제활동은 직업을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틀린 내용을 염두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자나 주식 배당이로 자산 수입 있는 경우는 직업을 보지 않고요. 보지 않는 경우 중에 첫 번째 하나예요. 자기 집에 가사 활동을 직업으로 보지 않아요. 두 번째고요. 속박된 상태에서 재반 활동이나 경제성이나 계속성이 있으면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뭐가 있냐? 군인이 있고요. 군인, 뭐 부사관 이런 것들 다 포함이고요. 저도 부사관 출신인데 좀 속상하네요. 자, 군인도 있고요. 뭐 수감자 나왔었고요. 또 예금 적금으로 인한 수입이 있을 수 있죠. 자, 요것도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자, 주식 배당, 아까 저기 있었죠. 여기 추가로 임대료도 받는 사람도 직업으로 보지 않고요. 또 자원봉사자도 안 보죠. 그렇게 자원봉사자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데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도박, 강도 이런 것들의 불법적인 활동, 밀수 하시는 분들 있죠? 불법 활동은 당연히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번 볼게요. 한국 직업사전에서 사람과 관련된 직무기관 중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생각이나 정보, 의견 등을 교환한다와 관련 있는 것은,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푸는 문제겠죠? 당연히 뭐 협의 바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 볼게요. 다음에 나오는 고용 관련 지원 제도는, 자, 이것도 1차 기출에서 좀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차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좀 더 좋게 해주네요.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 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해준다. 이것도 뭔가 좀 더 뭐를 편의를 봐주는 거죠.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도입할 활동한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정답은 바로 2번이겠죠. 자, 여기서 고용 창출 장려금이라는 건 뭔가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고용 유지 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체를 가진 개인에게 당연히 뭐 지원이 되는 내용일 거고요. 고용 환경 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약간 어린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어린이, 그러니까 뭐 직장 어린이집 있죠. 그 중에서도 직장 내에 있는 어린이집 설치를 내가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업주가 건의를 하면은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게 고용환경 개선 지원이고, 요 내용은 고용안전장려금이다 하고 보시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53번.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는, 자, 요거는 뭐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저도 써봤습니다. 요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죠. 자,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제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너무한 것 같아요. 자, 54번.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공공직업정보. 이런 내용도 많이 나와요.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유의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정답 먼저 볼게요. 2번.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의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추가로 무료라는 거. 라는 게 이제 공공직업 정보의 특징. 이 두 가지는 꼭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요. 나머지 볼게요.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으로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 제공된다. 자, 이게 민간 직업 정보의 특징이죠.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을 분류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 직업 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민간 직업 정보는 마찬가지로 유료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즉 민간 직업 정보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공공 직업 정보의 내용이다. 범위가 한정적이다. 라고 하면은 민간 직업 정보가 되겠죠. 근데 공공 직업 정보는 2번 정답처럼 전체 산업 직종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분야가 엄청 넓겠죠.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3번. 자, 직업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런 거는 간단하게 읽어보면 나옵니다. 직업 정보를 통해 근로생활을 살게 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직업 정보를 통해 전에 알지 못했던 직업 세계와 직업 비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정보를 받으니까 그러겠죠. 직업 정보를 통해 과거 직업 탐색, 은퇴 후 취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직업 정보, 은퇴 후 취미 활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은퇴하고 나서는 뭐 진로 상담을 받거나 그런 게 좀 더 나을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풀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번 볼게요. 국가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망은 2번 HRDNet이겠죠.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듣고 싶은 수업 찾아서. 자, 57번 볼게요. 워크넷의 청소년 대상 심리 검사의 종류 중 증지필법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자, 요거는 내용 말이 조금 잠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정답은 2번인데 고교계열 흥미 검사만 유일하게 얘만 지필로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터넷이나 지필로 할 수 있는데 얘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내용까지 알아주시면 좋은 게, 요게 대학 전공 흥미검사라고도 해요. 대학 전공 흥미검사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고교계열 흥미검사가 없고 대학 전공 흥미검사로 나왔을 때 이 대학 전공 흥미검사를 보고 알아보실 수 있을 만큼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번 볼게요. 자, 한국 직업정보 직업별 일자리에서 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소 증가로 전망되지 않은 것은, 자, 거의 다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간호사 이런 것들도 증가가 많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답 보시면은 1번이에요. 자, 항공기 조종사는 다소 증가로 전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간단히 보시면 되는 문제고요. 59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학 정보 중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는, 이게 또 보면은 자연계열에 뭐 진짜 엄청 많아요, 내용이. 저는 그거 다 외우는 거를 솔직히 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것만 외우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바이오 산업공학과는 자연계열이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디 과냐 정도만 볼게요. 나머지는 공학 계열입니다. 자, 공학 계열이다. 자, 그러면은 바이오에서 산업공학과는 자연 계열인데 바이오 섬유소재학과는 공학 계열이구나. 자, 이렇게 비슷하게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식으로만 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60번 볼게요. 국가기술 자격 종목과 해당 직무 분야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도 까다롭죠. 애매하죠. 뭐 외우자니 양이 너무 많고 다른 거 외울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정답 먼저 보면은 2번입니다.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경영회계 사무가 아니라 영업 판매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문제가 조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텔레마케팅 관리사가 정답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각각 나오니 정말 모르시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텔레마케팅 관리사를 찍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꼼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2020년도 9월 3과목 직업정보론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은 4과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